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 바로 정주영 작가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야. 이 책 그냥 평범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야. 첫 페이지부터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당겨. 상상해봐, 마돈나가 무명 시절 모두가 비웃는 시선 속에서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고 거대한 케이크 위에서 라이크 어버진을 부르며 춤추는 장면. 주변의 냉소적인 말들, 넌 별 볼 일 없어라는 비판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 이 장면은 이 책의 첫 문장에서 우리를 단숨에 몰입하게 만들어. 이 책은 단순히 성공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길에 깊이 몰입해서 상위 1%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자, 유튜브에서 친구랑 수다 떨 듯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이 책의 매력을 파헤쳐볼까? 책의 줄거리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는 성공의 비밀. 이 책은 정주영 작가가 10년 넘게 연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 쓴 이야기야. 그는 하버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난독증을 극복한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는 성공의 공식을 찾아냈어. 그 비밀은 바로 부제에 담겨 있어.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하버드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성공의 비법은 학력이나 돈, 재능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드는 태도에 있다는 거야. 이 메시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사례 1, 마돈나의 무명 시절. 먼저 마돈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마돈나는 지금이야 세계적인 팝스타지만 처음엔 다들 그녀를 무시했어. 무명 시절, 그녀는 뉴욕의 허름한 클럽 무대에 올라 독특한 옷차림과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저 여자 뭐야? 라며 비웃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라는 말들이 쏟아졌어. 하지만 마돈나는 그런 신호를 완전히 차단했어.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무대에 몰입했지. 연습, 또 연습, 끝없는 도전. 결국 그녀는 라이크 어버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야. 외부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줘. 사례 2, 헨리 키신저의 하버드 입학. 다음은 헨리 키신저의 이야기야. 키신저는 유대인으로 히틀러 시대 독일에서 뉴욕으로 이주했어.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학교 성적도 평균 이하였지. 게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어.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넌 하버드 같은 곳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했어. 낮에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홀로 책을 붙잡고 공부했지. 그 결과 그는 하버드에 입학했고 나중엔 미국 국무장관까지 됐어. 그의 이야기는 환경이나 배경이 성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목표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느냐야. 사례 3, 더스틴 페드로이아의 야구 여정. 야구 팬이라면 더스틴 페드로이아를 알 거야. 그는 체격이 작고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어. 코치들은 넌 프로 선수가 될 제목이 아니야 라고 했지. 하지만 페드로이아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대신 그는 야구에 미친 듯이 몰입했어. 하루에 수백 번 스윙 연습을 하고 필드에서 땀 흘리며 기술을 갈고 닦았지. 결국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적인 선수가 됐어. 그의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가지에 집중한 결과였어. 사례 4, 저자의 개인적 여정. 가장 감동적인 건 저자 정주영 자신의 이야기야. 그는 어린 시절 난독증 때문에 읽기와 쓰기가 힘들었어. 100kg이 넘는 체중, 사회적 편견, 그리고 넌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들 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했었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기 시작했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 하버드 상위 1%의 비밀로 2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 게다가 그의 영화 악플 심리학은 외모지상주의와 부정적인 신호의 피해를 다루며 제20회 인디포럼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지. 그의 이야기는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줘. 책의 구조와 흐름. 책은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저자는 성공을 블랙 다이먼드 블라크 차단, 디프 깊은 이해라는 공식으로 설명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블라크, 한 분야에 깊이 몰입 디프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공식은 마돈나, 키신저, 페드로이아, 그리고 저자 자신의 삶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돼. 책은 이론적이거나 딱딱하지 않아. 마치 친구가 옆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듯 사례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얽히며 독자를 끌어당겨. 핵심 메시지 신호 차단과 깊은 몰입의 힘. 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해 볼게.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깨달음이야. 1.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라.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신호를 받아. 넌 그걸 못해, 그건 불가능해 같은 말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갉아먹어. 저자는 이런 신호를 단호히 차단하라고 말해. 키신저가 영어 못하는 이민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야 해.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잠재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야. 2.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얕게 하려 하지 않았어. 대신 한 가지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지. 마돈나는 음악과 퍼포먼스에, 페드로이아는 야구에, 저자는 글쓰기와 교육에 몰입했어. 이 책은 멀티태스킹의 환상을 깨고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드는 깊은 이해 디프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해. 3. 성공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라고 했어. 스티븐 킹은 재능은 소금보다 흔하다며 노력의 가치를 강조했지. 이 책은 두뇌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10대 후반이 아니어도 언제든 깊은 몰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나이, 환경,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야. 4. 말의 힘을 기억하라.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다들 들어봤지? 이 책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긍정적인 말은 잠재력을 깨워. 저자는 특히 우리가 타인에게 보내는 신호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해. 예를 들어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5. 자신감과 신념이 경쟁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졌어. 저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해. 학력, 돈, 배경보다 내가 믿는 길을 따라가는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마돈나가 무대 위에서 당당히 춤춘 것처럼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해. 시사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이 책은 단순히 성공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던져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신호에 둘러싸여 있어. 성적, 외모, 직업, 타인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어. 이 책은 그런 신호들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 1. 부정적인 신호를 인식하고 차단하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평범해, 이건 내게 너무 어려워 같은 신호를 받아들여.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신호가 진실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일 수 있다고 말해. 저자 자신이 난독증과 편견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가두는 신호를 인식하고 단호히 차단해야 해.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넌 이 프로젝트 못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믿기 전에 내 가능성을 먼저 믿어보라는 거야. 2. 몰입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요즘 세상은 멀티태스킹을 강요하지만 이 책은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게 더 큰 결과를 낳는다고 간주해. 대학생이라면 필수 과목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몰입해보라는 거야. 직장인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업무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라고 조언해. 몰입은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과정이야. 3. 말과 신호의 책임감을 가져라. 우리가 하는 말은 타인의 잠재력을 키우거나 억누를 수 있어. 이 책은 특히 부모, 교사, 리더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넌 잘할 수 있어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반대로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를 영원히 위축시킬 수도 있지.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신호로 작용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
4. 성공의 정의를 다시 써라. 하버드라는 이름은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이 책은 하버드에 가지 않아도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상위 1%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느냐에 달렸어. 예를 들어 내가 꿈꾸는 소설가가 되는 게 목표라면 글쓰기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거야. 5.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자의 자살 시도, 마돈나의 무명 시절, 키신저의 힘든 이민 생활, 이 모든 사례는 실패와 좌절이 성공의 일부라는 걸 보여줘. 이 책은 좌절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몰입할 기회라고 말해. 실패했을 때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독자들이 느낀 점, 다양한 감상과 깨달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정말 다양한 반응을 남겼어. 온라인 리뷰와 독서 모임 후기를 보면 이 책이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 아래는 독자들의 주요 감상을 정리한 거야. 부정적인 신호 차단에 공감한 20대 독자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너무 흔들렸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며 마돈나와 키신저의 사례를 통해 그런 말들을 차단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넌 아직 부족해라는 말에 위축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책이 자신감을 북돋아줬다고 전했어. 몰입의 재발견, 대학생 독자는 필수 과목에 얽매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미뤘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다고 했어.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킹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특히 노력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한 30대 직장인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더 깊이 몰입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책의 실용성에 감탄했어. 저자의 진솔함에 감동, 저자의 난독증 극복과 자살 시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의 여정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한 독자는 저자가 하버드 출신이 아니라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 점이 오히려 이 책을 더 진정성 있게 만들었다고 했어. 그의 이야기는 학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지. 말의 힘에 대한 성찰말이 시가 된다는 메시지에 공감한 독자들이 많았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들의 자신감을 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 부모 독자들도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지. 약간의 아쉬움, 일부 독자는 책이 너무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글이 산만하다고 느꼈어. 한 독자는 핵심 메시지는 강력하지만 사례가 많아서 중간에 집중이 흐려졌다고 지적했어. 하지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고 대다수 독자는 다양한 사례가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뒷받침한다고 평가했어. 마무리, 너의 이야기는 어때? 자, 친구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단순히 성공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야. 이 책은 우리를 가두는 부정적인 신호를 깨닫고 내가 진짜 원하는 길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야기야. 마돈나의 무대, 키신저의 하버드 입학, 페드로이아의 야구, 그리고 저자 자신의 극복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내가 믿는 길에 몰입할 때 누구나 상위 1%가 될 수 있어. 이 책은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선택이 성공을 만든다는 걸 일깨워줘. 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혹시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 넌 그걸 못해라는 신호에 휘둘린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 아니면 이 책에서 말하는 신호 차단과 깊은 몰입을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댓글로 너의 이야기를 꼭 들려줘. 우리 같이 이 책의 메시지를 삶에 녹여보자.